지금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렇게 크게 소리 지르시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합니다. 처음 보셨죠? 자, 우리 오늘 성공한 진로 선택의 80%는 네모 덕분이다. 이렇게 적였는데, 아까 그 앞에 강의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럼 이제 집에서 다 재택근무하고,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쇼핑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도대체 진로 선택은 어떻게 할 건가? 그것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요즘 그래 계속 집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확진자 된다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확 뺀 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양복이 좀 땡겼는데 오늘 널널하네요. 그리고 이 건물에 최근 몇 달 동안 저밖에 없어가지고 하루 종일 저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마당에서 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건강에는 더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술도 못 먹으러 가고 그러니까 살이 자꾸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성공한 진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 다 있으시죠? 그 일이 이제 뭐 직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다 계획하고 준비하셔가지고 하고 계십니까? 그 어릴 때부터 정리수납서 하시려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지금 하시는 일들이 난 어릴 때부터 지금 하는 일 하고 싶어서 계획하고 준비해서 하고 있다. 이런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그죠? 그 대부분 아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실패한 진로 선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계획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한 걸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렇다고 실패한 겁니까? 진로 선택에? 역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성공적인 진로 선택은 대부분 계획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준비하고 계획해서 그 직업을 가진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의 대답만 들어봐도 어쩌다 보니까 그 직업을 하게 된 거라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래서 제가 오늘 향전노트 주제를 이렇게 정해봤어요. 성공한 진로 선택의 80%는 네모 덕분이다. 그럼 여러분의 진로 선택에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진로 선택의 80%는 이 네모 덕분에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이 80%가 계획과 준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20% 미만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네모 안에 들어가는 건 뭐겠습니까? 강의를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 소년은 뭐 되고 싶은 게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엄마는 이 소년에게 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을 밖에는 절대 나가지 마라. 뭐 이 동네로 치면 유라동 밖에 절대 나가지 마라. 이런 얘기를 맨날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하면 더 나가고 싶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자전거를 타고 마을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마을로. 거기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짝사랑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격이 좀 내성적이다 보니까 말 걸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겨우 대화를 텄는데 이 여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 테니스 칠 줄 아니? 전혀 쳐본 적이 없어요. 정영훈 선생님한테 뭐라고 하실래요? 짝사랑하는 여학생이 나보고 테니스 칠 줄 아냐고 물어요. 칠 수 있다. 쳐본 적이 없어. 그래도 친다고 해야 아니면 배우겠다고 해야 뭐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네가 가르쳐주면 열심히 한번 배워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테니스를 좋아한 게 아니고 이 여학생을 좋아했는데 그 여학생 때문에 테니스를 죽으라고 열심히 한 거예요. 그리고 고1 때도 테니스 치고 고2 때도 테니스 치고 고3 때도 테니스 치고 대학조차도 테니스부에 들어갔습니다. 테니스를 너무 열심히 친 거죠. 거의 선수급으로 이제 굉장히 열심히 쳤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1학년 때는 자유학부제라서 전공을 선택을 안 해도 돼요. 근데 1학년이 끝날 때쯤에 전공을 선택해야 2학년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테니스만 치느라고 뭐 하고 싶은 전공도 없고 사실 그냥 테니스만 열심히 쳤는데 결국 경고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전공 선택하지 않으면 유급이다. 1학년 한 번 더 해라. 이런 통지를 받습니다. 그때도 테니스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유급받으면 안 되니까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구한테 갔느냐? 테니스 치고 있었으니까 테니스 코치한테 갑니다. 그리고 코치님, 오늘 오후 5시까지 전공을 정하라는데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테니스 코치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전공하면 아무래도 심리학이 최고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분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테니스 코치가 심리학과 교수였거든요.
우리 과로 들어와.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전공을 심리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원치도 않던 심리학을 전공하고 대학에서 내내 심리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고 고등학교 상담교사가 되고 대수학 교사했다가 박사하겠다고 교육심리학과에 교수를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좀 리스크를 알았어요. 그 당시에 별로 인기가 없는 심리를 전공하게 된 거예요. 그 분야가 뭐냐면 직업에 대한 연구에 몰입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보통 상담 심리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을 상대로 이렇게 하는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행동 심리의 창시자입니다. 그 심리학에다가 행동을 집어넣은 거죠. 그리고 직업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직업 심리학 분야에서는 세계 탑이다 라는 소리를 듣는 수준까지 올라갔습니다. 실제 인물입니다. 세계적인 대가가 됐죠. 여러분 진로 상담 이런 거 공부해 보신 적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 교수님이 나오는데 이분 성함이 바로 크럼볼츠입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 실제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겁니다. 정리해 보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말 밖에 나가지 마라 하던 소년이 좋아하는 여학생을 만나서 테니스를 쳤고 대학도 테니스 쳤는데 원치도 않던 심리학과에 갔는데 그 심리학 분야에서 아무도 전공 안 하던 직업 분야를 파가지고 세계적인 대가가 됐다는 겁니다. 계획한 게 아니죠. 준비됐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분의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들이 직업 결정을 할 때는 4가지 요인이 있다고 해요. 이 4가지 주요 요인에 의해서 직업을 결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 재능이에요. 흔히 말해서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죠.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강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데 지금 강의하고 살잖아요. 그죠? 이렇게 좀 타고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유전적 재능. 그 무대에 올라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떨린다고 하시잖아요. 저한테 강의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무대에서 안 떨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람이 많을수록 별로 안 떨려요. 오히려 이제 1대1로 얘기하거나 1대2로 얘기하면 좀 할 말이 별로 없고 막 그래요. 이런 게 이제 유전적 재능인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 조건과 어떤 사건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학습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을 통해서 뭘 학습했느냐. 이게 직업 선택의 요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3가지를 다 합친 게 과제 접근 기술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유전적 재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이 3가지가 합쳐져서 내가 어떤 과제가 주어지면 어떻게 접근할지 그 기술이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이 4가지 결정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보기에는 뭐 같습니까? 유전, 환경, 학습 경험, 접근 기술. 이겁니다.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직업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핵심적인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온 이론이, 이분이 만든 이론이 진로선택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겁니다. 진로선택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진로선택 행동은 타고난 정신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습 경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진로선택 사회학습 이론이라는 겁니다. 어떤 정신적으로 계획하고 생각하고 이런다고 그 진로가 선택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면서 학습한 것이 진로 선택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이론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진로 상담 목표는 뭐겠어요? 여러분도 다 자녀 있으시죠? 뭐 아직 어릴 수도 있고 클 수도 있고 나중에 손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조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진로 상담을 하게 되면 꼭 내가 상담사가 아니더라도 뭐 누구나 진로 상담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후배일 수도 있고 뭐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그 진로 상담을 할 때 목표를 지금 드리는 말씀을 잘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진로 상담의 목표를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직업 환경 속에서 내담자가 스스로 자신의 삶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기술, 흥미, 자질 등을 학습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기술. 왜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어렵게 쓸까요? 그래서 제가 쉽게 단순화해봤습니다. 진로 상담의 목표. 진로를 찾아주는 게 아니고 상담하는 사람이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많은 경험할 수 있게 동기부여해 주는 거. 그게 진로 상담의 목표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 미래는 내가 찾아야지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저는 항상 답 내놓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이 경험을 굉장히 열심히 연구를 해봤더니
경험은 딱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분류가 되죠. 우리가 경험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경험합니다. 첫 번째 뭘 경험해요? 사람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뭘 경험해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크럼돌츠 교수가 이 직업세계에 대해서 막 연구를 해보니까 경험은 사람에 대한 경험은 우리가 한자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연을 맺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과 인연을 맺느냐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을 만나느냐 이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 결과로 자기 삶을 돌아봤더니 자기 역시도 지금의 세계적인 직업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경험 덕분이었다는 거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아하는 여학생, 사람을 경험했죠. 그 여학생 때문에 테니스를 경험했죠. 이 사건이죠. 그 테니스를 치다가 전공을 정했는데 우연히 테니스 코치가 심리학 교수니까 또 인연이죠. 그래서 전공을 뭐 하게 돼요? 심리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됐어요? 직업심리학의 대가가 됐다는 겁니다. 이 경험이 지금의 자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여러분? 여학생 만나고 테니스 치고 심리학 전공하고 이게 공통점이 뭐예요? 우연히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연히. 의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계획하지도 않았다는 거죠. 우연히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그럴까를 조사해봐서 크럼볼츠 교수가 나한테만 해당되는 걸까? 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인터뷰를 했어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인터뷰해보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다 우연히 경험한 인연, 사건 때문에 지금의 분야에서 대가가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이론이 이건데 성공한 커리어의 발견을 했죠. 성공한 커리어, 진로 선택의 80%는 예기치 않은 우연과 인연과 사건으로 일어난다. 결정된다.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인터뷰해보니까 조사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80%가. 이걸 일어난 게 계획된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계획이란 말과 우연이란 말은 반대죠. 계획은 의도된 거고 우연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일어나는 게 우연이잖아요. 근데 계획된 우연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다면 계획된 우연이란 뭘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인연과 사건들 중에 자신의 진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경험,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경험 말고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경험, 그게 계획된 우연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했을 때 그 경험이 나한테 긍정적이면 진로 선택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우연히 만났지만 그 경험을 계획된 것처럼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계획된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오늘의 주제가 뭐였어요? 성공한 진로 선택의 80%는 네모 덕분이다. 네모가 뭐예요? 제가 방금 답을 말씀드렸죠? 계획된 우연 덕분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연 덕분이 아니고 계획된 우연 덕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획된 우연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운. 영어로 말하면 fortune이죠. 뭐 럭키하고 비슷하고. 그 계획된 우연을 한 글자로 말하면 운이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대상으로 인터뷰해보면 여러분 책에서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당신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19번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풀어서 얘기하면 심리학적으로 풀면 뭐예요? 계획된 우연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인물들의 공통점, 일단 다 성공하신 분들이죠. 이들의 공통점이 두 가지 있어요. 감히 제가 스티브 잡스, 두 번째 누굽니까? 두 번째 인물은 뉴턴, 세 번째 인물은 아르키메데스, 네 번째 인물은 향기라는 김수자. 제가 감히 여기 반열에 올려놨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꼭 유명해야 한 건 아니잖아요. 또 부자라야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뭐 어쨌든 공통점이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공통점이 뭘까요? 운이 좋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적 우연을 잘 만났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스티브 잡스가 양부모 밑에서 자란 거 아시죠? 근데 그 입양될 때 조건이 뭐였냐면 그 친부모가 대학원 다니는 싱글이었는데 애를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입양을 시키려고 하는데 조건이 우리 애를 대학교 보내준다는 전제하에 양부모한테 입양을 시켰거든.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대학에 보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를 입양한 부모는 노동자였습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보니까 노동해서 평생 번 돈을 자기 학비로 다 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한 가치가 있겠나 하면서 6개월만 다니고 자퇴를 합니다. 근데 자퇴하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관심 있는 공부가 뭔지를 찾다가 캘리그라피라고 아시죠? 캘리그라피. 캘리그라피라고도 하고 글자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강좌가 있었어요. 그 강좌를 듣게 돼요. 뭐 산세리프체 뭐 이런 체들 있잖아요. 그런 글자체를 연구하는 강의를 듣게 된 거예요. 우연히 듣고 싶어서 들은 게 아니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대학의 그 강의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는 거지. 우연히 그 강의를 듣고 이 사람이 애플 컴퓨터를 만들 때 다양한 글자체를 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대박이 난 거잖아요. 만약에 그 강의를 우연히 안 들었다면 10년 뒤에 애플 컴퓨터가 생길 때 그 글자체는 없었을 거라는 거지. MS는 그걸 흉내냈다고 하네요. 애플 글자체를. MS에서 만든 게 아니고. 두 번째, 뉴턴은 우연히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아르키메데스는 우연히 왕관목에 달아라고 하는데 목욕탕 갔다가 물 넘치는 거 보고 다 아시죠? 그 부피를 재는 방법을 알아냈잖아요. 그죠? 그게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닙니까? 그럼 저는 사업할 때 우연히 강사들 모임에 갔는데 그 강사들 모임에 장을 뭐라고 하지? 카페직이라고 하나? 아무튼 그 모임에 장이 저보고 그때 제가 그 하도 꿀꿀해가지고 사업하기도 싫고 정체성도 없고 방황하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웃음치료사 자격증을 따러 갔었거든요. 땄었고 그게 꿀꿀한 걸 좀 극복해 보려고 따라간 거예요. 근데 웃음치료사 자격증이 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모임에 장이 저보고 그럼 강의 한번 해주세요. 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하러 가게 된 거예요. 그게 2006년 6월 17일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강의한. 우연히 그 모임에 갔다가 우연히 강의하란 말을 듣고 거절했으면 지금 제가 이게 없을 텐데 우연히 강의를 했는데 지금 강의하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은 뭘까요? 진로 선택에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특히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는요, 그 앞에 말한 글자체를 배운 것도, 그 캘리그라피를 배운 것도 운이 좋았는데, 스티브 잡스 자신이 어떤 대학교에 그 졸업식에 가서 대학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스탠포드 대학 졸업식에 가가지고, 자기는 대학교를 중퇴했지만, 졸업연설에서 했던 자기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라고 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한 거. 이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행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에서 해고당하고 나니까 초심으로 돌아가서 책임져야 된다는 무게감을 버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정신이 자유로우니까 창의적 아이디어가 나왔고 그래서 재기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연설할 때 이 말을 쓰거든요. Connecting the dots라고. 그렇게 점들을 연결하라는 말에 대해 직역을 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래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과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지금의 자기가 있는 것은 양복매 밑에서 자란 거, 그 입양된 거, 대학 중퇴한 거, 그 덕분에 글자를 우연히 배운 거, 애플에서 쫓겨난 것들이 점이라면 그 점들이 다 연결이 돼서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는 알지 못하지만 과거는 알잖아요. 그 과거의 점들을 연결할 수 있으면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하든 성공하든 모든 경험, 이분의 말에 의하면 점에 해당돼요, 점. 중요한 건 점을 연결시킬 줄 아느냐, 연결시킬 줄 모르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살아온 인생도 이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대학교 때 공부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어요. 제가 동아리 한 8개 돼요. 그래서 잡기에 능하잖아요. 노래 잘하죠. 기타 치죠. 왜냐하면 그 노래 동아리에 있었고, 거기서 기타를 배웠고, 서예 동아리 있었으니까 붓글씨 잘 쓰죠. 그 다음에 볼링 동아리를 창립해가지고 볼링 잘 치죠. 뭐 아무튼 노는 건 다 잘해요. 산악부에 들어가 산잘 타죠. 예? 빙벽도 하죠. 암벽도 해봤죠. 그러니까 잡기에 능해요.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생각하는데 제가 사회생활할 때 기술 영업으로 시작했거든요. 고객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고객들하고 친해지는 데는 정말 좋더라고. 그게 굉장히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어요. 그게 쓸모없을 것 같은 경우지만 굉장히 유용한 경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실패하든 성공하든 쓸데없는 경험이란 인생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연결하는 게 뭐예요? Connecting the dots다. 이렇게 스티브 잡스는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계획된 우연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까요? 모든 사람이 다 운이 좋고
자기 진로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럼 계획된 의원은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제가 교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크롬볼츠 교수는 계획된 우연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을 조사해보니까, 연구해보니까 5가지 태도를 가지고 있더랍니다. 그 첫 번째 태도가 뭐냐면 호기심이 많다는 거예요.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크롬볼츠 교수님의 연구가 실제 우리 현재를 사는 우리 회원들,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도 해당이 되는가? 저한테는 접목시켜보니까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전화로 오늘. 우리 김성재 국장님, 정종혁 쌤, 또 우리 강쌤 이렇게 여러 군데 전화해서 실제로 한번 물어봤어요. 첫 번째 호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직업을 왜 갖게 됐느냐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 정종혁 쌤 여기 계시니까 물어보니까 공무원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느냐? 지금 공무원이잖아요. 있었다는 거예요. 왜 호기심을 가졌느냐 하니까 누나가 공무원이었대요. 맞죠? 그래서 호기심이 있었어요. 호기심은 왜 중요하냐면 궁금해야 그것을 배울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두 번째, 그러니까 그 전에 정종훈 선생님은 지금 계획된 우연회에서 진로 선택에 성공한 사람이죠. 본인이 그렇다고 생각하죠? 네. 만족하시고 평생 하고 싶다 하시니까 그게 전제가 될 때 이 5가지가 이제 필요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인내심이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 공부를 2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애정을 가지고 될 때까지 해야 할 수 있어야 그 계획된 우연이 찾아온다는 거지. 중간에 포기하면 의미가 없겠죠. 세 번째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정 선생님은 7급 공무원을 준비하셨답니다. 근데 7급은 계속 떨어지고 9급이 됐대요. 그래서 지금 9급으로 출발했는데 오늘 통화하다 보니까 9급으로 합격을 하고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대요. 7급 합격하나 9급 합격하나 지금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만약에 7급 합격해서도 그런 얘기를 할 거냐 라고 했더니 7급 합격했으면 반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에이씨 7급을 힘들게 공부했더니 뭐 9급하고 똑같네. 불평할걸. 9급으로 합격하니까 뭐예요?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차라리 9급 합격하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낙관성이라는 겁니다. 9급에 합격했지만 7급 못 된 걸 후회하는 게 아니고 그럼 9급으로 시작한 것도 좋다. 이렇게 의미 있게 해석을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 많이 준비하시는 분은 10년 넘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그럼 어떤 리스크가 생겨요? 기회가 날아가죠. 다른 회사에 들어갈 기회, 뭐 일반 기업에 들어갈 기회, 자기 개발할 기회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통화에서 물어보니까 공무원 공부를 한번 시작하면 다른 회사에 들어가기 힘들다네, 그 공부가.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그걸 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위험을 감수하는 겁니다.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배수에 진을 친 것처럼 몰입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강의 시작할 때, 교육사업을 시작할 때 KBC 인재경영연구소인데 그전에는 IT회사 대표였잖아요. 이 5가지를 제가 접목시켜보니까 다 해당되더라고요. 교육하면서 살면 어떨까 호기심이 있었고 그걸 하느라고 하던 사업 버리고 수입 포기하고 하루 종일 책 읽고 글 쓰면서 인내심으로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게 했고 뭐 일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하늘이 나에게 책 쓸 기회를 주시는구나. 뭐 이러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계속 했어요. 근데 계속 일이 없으면 위험하잖아요. 그걸 감수했다는 거지. 3년 동안 돈 안 벌 생각하고. 그랬더니 이렇게 10년 이상 지나니까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계획된 우연이 찾아오더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제가 지금 강의하는 제 모습은 한때 저의 꿈이었습니다. 꿈. 누가 나를 강사로 불러줄까?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겠죠. 사업하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강의를 먹고 살고 교육으로 먹고 살게 되더라는 거지. 참 신기하죠. 그 계획된 우연이 이 5가지를 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4명의 대단한 분들하고 같은 반열에 올려놔 봤습니다. 자, 그러면 계획된 우연을 만드는 첫 단계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작은 행동입니다. 작은 행동. 방금 말씀드린 호기심, 뭐 리스크 감수, 유연성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정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것들을 계획대로 나한테 오게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행동 말고 작은 행동을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어느 도자기 공예 강사가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 도자기 만드는 방법을 강의하는 강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그룹을 A그룹, B그룹으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A집단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가하는 방식을. 도자기 50개 만들면 A학점, 도자기 40개 만들면 B학점, 이렇게 통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A그룹 학생들은 도자기 50개를 만들어야 A학점을 받는 거죠. 열심히 만들겠죠. 근데 B집단에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자기 숫자는 상관없어. 네가 몇 개를 만들든 간에 그 중에 최고로 잘 만든 작품 한 개만 가지고 내가 평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집단에 가고 싶습니까? B집단에 가고 싶습니까? 예? A는 무조건 50개 만들어야 A입니다. 50점, A학점입니다. 근데 B집단은 한 개만 만들어도 그게 작품 질이 높으면 A학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생은 좀 덜 할 수 있겠죠? 근데 얼핏 생각하면 A집단 학생들은 대충 50개를 만들 것 같고 B집단 학생은 한 개를 만들어도 막 완벽하게 만들려고 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요. 최고의 작품은 모두 무슨 집단에서 나왔다? A집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A집단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 A집단 학생들은 대충 만들었을지언정 그 작은 행동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저한테 상담 오신 분의 사례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책 쓰고 싶다. 저자가 되고 싶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그 책 언제 쓰실 겁니까? 준비되면 쓸 겁니다. 그 준비는 몇 년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5년 정도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5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5년 뒤에 나온 첫 책과 매년 대충 써가지고 5년 뒤에 나온 5번째 책과 당신 생각에는 어떤 책의 수준이 높을 것 같냐고. 어떤 책의 수준이 높을까요? 5번째 나온 5년 뒤의 책이 훨씬 수준이 높은 겁니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작은 행동을 반복하면 질은 자동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준비하느라고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 가는 것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형편되면 여행 가고 싶다. 죽을 때까지 형편이 안 돼요. 여행사 하시니까 잘 알죠? 형편되면 여행 간다는 사람 중에 여행 가는 거 봤어요? 그 여행사에 여행 가는 사람들 주로 욱해가지고 가고 충동적으로 가고 친구 가족하니까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되면 뭘 하려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작은 행동으로 시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도자기 공예 강사의 사례를 보면서 인생에는 실패할 기회가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0개의 도자기를 만드는 학생들이 최고 품질의 도자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49개의 실패작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에는 실패할 기회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다르게 얘기하면 인생에는 낭비가 좀 필요해요. 낭비가. 쓸데없는 짓을 좀 많이 해야 돼. 그래야 사람은 성장할 수 있어요. 꼭 할 일만 하고 살면 그건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컴퓨터거나 로봇거나 뭐 그렇겠죠. 그죠? 사람은 좀 낭비하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인생에서 하는 실패는 성장과 동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성공한다. 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거죠. 에디슨이 천 몇 번의 실패를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변을 해요? 나는 천 몇 번의 안 되는 방법을 알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 안 하는 방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은 실패할 기회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실패는 성장을 가로막지 않는다. 이런 어록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무리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그 실패하면 성장이 좀 더뎌지겠죠. 빨리빨리 성공하는 것보다. 그렇지만 실패가 성장을 가로막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실패할 때마다 성장하니까. 실패할 때마다 배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패할 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행동을 매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되고 안 되고는 나중 문제라는 거지. 어쨌든 작은 행동으로 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 어록으로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진로 선택은 평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60이 넘어도 해야 되고 70이 넘어도 해야 되고 80이 넘어도 해야 되고 수명이 자꾸 길어지니까 90이 넘어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가장 훌륭한 미래에 대한 경제적 계획 중에 가장 훌륭한 재테크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노후 대비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기 전까지 돈 벌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거. 그러면 일하면서 돈 벌 수 있잖아요. 당당하게 살 수 있잖아요.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모아놓은 돈을 이렇게 뺐으면 사는 게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걱정은 덜 되더라도.
근데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면 그 돈으로 뭐 손주 용돈을 주거나 내가 번 돈으로 뭘 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잘 사는 인생 아닌가 싶어요. 그게 자기개발의 의미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고민합니다. 40대의 고민, 50대의 고민, 60대의 고민. 강에 나가보면 할아버지들도 고민하고 할머니도 고민해요.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는 거지. 앞으로 뭘 할지. 고민이 없으실 것 같죠? 평생 우리는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무슨 일을 할지 고민한다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뭘 할지 고민하는 만큼 두렵잖아요. 할 게 없는 것 같고, 뭐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고, 돈이 안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근데 그런 고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늘 계획된 우연을 만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면 그 고민은 계획된 우연에서 80%의 확률로 자동으로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에 대한 진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계획된 우연을 만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마치겠습니다.